안녕하세요. 다원성 목동관에서 예비 고1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아라고 합니다. 네, 이번 여름도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이 더운 여름 저희 아이들은 고등수학 상을 열심히 마무리를 했는데요. 고등수학 상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단원들의 확장인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단원들이 많습니다. 큰 거부감이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1들이 배울 때 더욱더 잘 배워야 하고 더욱더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은 이렇게 다 따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는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 2차 함수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2차 방정식도 2차 부등식도 2차 함수로 풀 수가 있겠구나. 2차 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비 고1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그렇게 한 번도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지?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나오는데 네, 물론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고등 3년 동안의 수학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고1들이 수학을 배울 때, 선행을 시작을 할 때 저는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고등수학 상을 수업을 할 때가 이제 아이들에게 새로운 수학적인 관점을 심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주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월수금 3일 동안 3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나간 과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해제, 그리고 지난 수업 시간 내용에 대한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시중교재와 비교하자면 올림포스 고난도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제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진도에 대한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에는 저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만 살짝 다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수요일에 봤던 데일리 테스트들의 문제들 중에서 고난도 문제, 그리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한번 꼭 봤으면 좋겠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추려서 그 문제들로 금요일엔 위클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에 봤던 데일리 테스트가 끝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비 고1 수업을 할 때에는, 특히 예비 고1 수업을 할 때에는 저 혼자 일방적으로 수업을 잘 하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나 테스트 해제를 해줄 때 저 혼자서 풀이를 막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푼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저보다도 더 좋은 풀이가 있을 때가 있고요. 해설지보다 훨씬 더 신박한, 해설지보다 더 신박한 풀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풀이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직접 친구들에게 나만의 풀이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지금 고등수학 상하 때까지는 시중교재 바이블을 쓰고 있지만, 수학의 바이블을 쓰고 있지만 수업 1부터는 다시 자체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 자체교재에 대한 과제장이 매 시간 나가게 됩니다. 자체 교재나 과제장 같은 경우는 수1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시중교재와 비교했을 때 센 B 정도의 수준으로, 진도 교재는 그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과제장은 센 B의 고난도 문제에서 센 C에서 조금 쉬운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썼던 진도교재, 과제장,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오답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오답 노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고등수학 하를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하 같은 경우에선 제일 중요한 게 함수죠.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원인데
중2 때도 배우고 중3 때도 배우고 고등수학 하에서 1학년 때도 배웠는데 왜 아이들은 그렇게 늘 함수가 어려운지요. 그래서 고등수학 하에서는 함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배우고요.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 고등수학 하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다져놔야 해요. 그래야지만 수학 1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들을 배우고 수학 2에서 조금 더 확장된 다항함수들을 접할 거고, 그리고 미적분에선 내가 배운 모든 함수들을 융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저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식만 달달달 외우고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도 많이 그려보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귀찮아서 잘 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들도 많이 하고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하에서는 함수를 배우는데 그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개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자, 두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A와 B라는 집합을 주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실수 K의 범위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함수 단원에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 무리함수 단원에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 집합이 나오죠. 그래서 고등하에서 처음 배웠던 집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집합 A가 어떤 집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집합 A의 원소는 x, y라고 했어요. 자, 집합 A의 원소는 점 x, y라고 했습니다. 그 x, y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x, y는 루트 x-1을 만족하는 xy래요. 얘를 만족하는 xy라고 한다라는 것은 요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집합 A가 말하고 있는 건 요 무리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원소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집합 B 같은 경우에도 얘도 x, y를 원소로 갖고 있대요. 근데 이 xy가 뭐냐면 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했네요. 자, A와 B를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A 같은 경우는 요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고 B 같은 경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무리함수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 2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얘는 y는 루트 x-1이라는 무리함수와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말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해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2개야. 교점의 개수가 2개면 일단 교점을 구해봐야지. 교점 구하려고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루트 x-1과 x 플러스 k가 같아.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x제곱에 2k-1의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1은 0이네.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하든 쿵짝쿵짝 해서 나온 x값이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근데 교점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 그럼 얘가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2개가 나와야 되겠네.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니 판별식을 써봐야지. 판별식을 쓰면 4배의 k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러면 4k제곱
B 날라가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을 거야 라고 해서 답을 썼어요. 이게 첫 번째 학생의 풀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의 풀이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학생의 풀이 같은 경우도 같아요. 여기까지 분석은 똑같이 잘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봤대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보라고 했어. 특히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자, y는 루트 x-1의 그래프는 1,0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x-1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리고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쟤는 기울기가 1로 일정하지만 y절편이 k 값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1로 일정해? 그러면 y절편 k가 엄청 크다고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엄청 크다면 얘는 이 무리함수와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냐면 이 무리함수와 접하는 순간에 처음으로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접하는 순간에 K값보다 Y절편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Y절편이 더 작아지게 되면 몇 군데에서 만날까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만나겠어요. 그럼 나는 뭘 찾아봐야 할까요? 무리함수와 요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접하는 순간을 먼저 찾아봐야 해요. 접하는 순간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럼 교점 찾으니까 판별식도 써야지. 그럼 아까 요 처음에 친구가 구했던 것처럼 판별식을 구해서 판별식이 0이야 라고 하면 K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이 접하는 순간의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그러면 요 Y절편을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바뀔 거란 얘기죠. 자, K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아지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러면 두 친구의 답이 같네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래프를 보다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K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계속 작아진다고 하면 늘 두 군데서 만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얘는 한 군데서밖에 만나지 않아요. 1,0을 지날 때가 교점을 두 개를 갖는 딱 마지막 순간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래프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k가 1,0을 지나기 위해서 이때 k 값을 찾아봤더니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고선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아야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개형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요 첫 번째 친구가 푼 것처럼 식으로만 계산을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원래 무리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 있나요?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편하게 그냥 써볼게요.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에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고 치역 역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저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근의 개수를 구하겠다고, 근을 구하겠다고 무리함수와 직선이 같아 라고 두고 양변을 제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무리함수는. 양변을 제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의 치역이 0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무리함수는 더욱더 그래프를 그리면서 개형을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함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이쁘게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이라도 그래프 개형이라도 잡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 내년 2월까지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여름방학 동안에 수학 상과 수학 하를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아마 9월 첫째 주가 지나고 9월 둘째 주쯤에 수원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원 개념과 수원 실력을 9월, 10월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수능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첫 범위예요. 물론 고등수학 상하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 수능 범위에 명시가 되어 있는 첫 범위입니다. 수학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배웠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과정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에는 수학원의 정말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실력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11월, 12월에도 수학2 개념과 실력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2 역시 수능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게다가 이제 수원 수2가 공통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서 수2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2도 2달 동안에 꼼꼼하게 잘 다지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12월 때까지 수2가 마무리가 되면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수학 상하 심화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수학 상하를 7, 8월에 끝내고 1월, 2월 달에 다시 수학 상하를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까먹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수원과 수2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넘어오면 이때 감을 다 잃고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7, 8월에 상하가 마무리가 되면 9월부터 12월 사이에도 고등 상하는 개별적으로 추가 과제가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또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이제 저와 같이 내신 대비에 중점을 두어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방학 동안에는 그 다음 학기의 내신 심화 과정과 그리고 선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수1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여름에 수2와 미적분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서 뭐 저와 수업을 하는 모든 학생들은 커리상으로 2학년이 끝날 때 미적분까지 수원, 수2, 미적분까지 모두 마무리가 심화까지 될 수 있는 커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진도를 얼만큼을 나갔는지, 어느 부분을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과제는 어떻게 성실하게 잘 해왔는지, 수업 참여는 어떻게 했는지 이제 어머님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카톡을 보내드려요. 아이들의 일주일 수업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어머님들도 이제 저한테 아이가 뭐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다, 뭐 어떤 부분이 좋았던 것 같다라고 아이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 덕분에 제가 아이들을 파악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머님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선행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 동안에 고등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어머님들은 마음이 조급하신 거죠. 고등상은 했었는데 꼭 이거를 지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오래 할 필요가 있을지, 선행이 더 급한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요. 선행을 하면 좋죠. 하지만 선행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선행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수학적인 시야를 넓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 무조건 공식을 암기하고 그 공식을 적용해서 막 문제를 푸는 그런 지루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에서 배웠던 이 개념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쓸 수 있구나, 이걸 이렇게 푸니까 조금 더 편하네, 이걸 이렇게 하려고 내가 전에 이런 걸 배웠었구나 라고 수학을, 고등수학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선행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많은 선행이 되어 있지 않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시야를 넓히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면서 아이들이 수학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에게 수학의 길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동관의 김경아였습니다.